네, 11월 19일 화요일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오늘 제가 좀 이것저것 알아본다고 조금 늦게 방송을 찍었어요. 자, 제목 적은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는 수급들이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빅바이오의 물량들이 좀 나왔어요. 자,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기준되는 미국은 변동된 빠지다가 어제 양봉이 살짝 났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얘기들이 좀 있는데 여전히 트럼프 위기의 어떤 인선이나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고 시장 영향을 주고 있죠. 어제 전해드렸던 자율주행 규제가 완화될 거란 기대감 때문에 테슬라는 반등을 줬고요. 이번 주에 가장 큰 빅 이슈인 엔비디아 실적, 어제 서버의 과열 이슈가 좀 터지면서 등락이 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 트럼프 때문에 이제 변동성 미국을 좀 보고 있다가 오늘은 우리나라 분명히 바닥 탈출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여전히 투심과 수급이 너무 약해요. 수급도 좁고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 너무 흔들리는 수급들, 투심들 때문에 오늘은 잘 가고 좀 몇 개월 동안 가장 강했던 빅 바이오들의 수급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그 큰 추세가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왜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세세하게 볼 겁니다. 자, 삼성과 외국인이 좀 바뀐다. 오늘 하이닉스도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쪽은 큰 변화가 없었죠. 오늘은 바이오 종목이나 수급 위주로 시장 수급 분석을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엔터가 지금 바닥을 잘 치고 올라서 엔터 바닥의 비밀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려는데 오늘은 설명 못 드릴 것 같아요. 바이오 쪽 많아서. 자, 힘들어도 2016년 말에 데자뷰와 함께 2024년도 막 흔들지만 힘든 과정 거치면서 바닥 탈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작해 볼게요. 자, 트럼프와 머스크, 자, 이 두 조합이 정말 강렬하죠. 근데 변동성도 있고 또 마찰도 큰 게 또 사실입니다. 이게 또 사실은 시장에서 글로벌적으로 정말 다 보고 있는 그런 큰 변화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약간 철없는 남자애들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달러와 금리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어제는 살짝 떨어졌어요. 이런 거 사실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바이오가 빠지다 보니까 좀 퇴색되긴 했는데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와 금리가 빠지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추세 한번 잡아주시고, 자, 보시면 어쨌든 4.4, 4.5 기준에서 계속 부딪히는 거 보이죠. 10년물 기준으로 떨어지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나왔던 미국 경제를 살짝 보면 주택시장 지수, 제가 이제 자산 시장도 얘기 드리지만 미국의 소비나 이쪽을 받치고 있는 큰 흐름상 여전히 견조한 흐름이었고요. 근데 S&P가 그때 한번 평균도 말씀드렸지만 S&P 500의 평균이 PER 기준 18배거든요. 근데 지금 빅테크들이 20배 후반 30대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드 PER 기준으로도 전체가 한 22배 돼요. 물론 트럼프가 기름을 붓고 인선 후에 지금 임명 후에 더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보면서 종목 장세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면이 좀 있죠. 큰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트럼프의 변동성을 저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관련돼서 트레이딩이나 종목 장세가 되게 활발한 그런 상태예요. 하지만 빅테크 나스닥 기준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인선들을 지금 내각과 행정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 괴짜 케네디가 하고 나니까 바이오가 안 좋다 뭐 출렁거렸는데 또 통과 가능성 낮다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다른 분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다음 DOG 정부 효율성 부서에 머스크랑 다른 한 분이 같이 이제 수장이 됐는데 머스크가 계속 강하게 기업들을 엄청 자르고 효율성을 급하게 했는 것처럼 방위비도 삭감하겠다.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요. 공무원들과 이런 정부 지출을 축소하겠다면서 이런 관련주도 테마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나 흐름에 따라서 자, 왔다 갔다 변동성이 있는 거죠. 어제 나왔던 분은 교통부 장관에 이제 지명된 분이 우버 출신이야. 자, 지금 테슬라는 당겨 올라가니까 우버는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약간 경쟁 관계인데, 자, 자율주행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는 몇 년 뒤로 봤지만 좀 당겨 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 때문에 테슬라가 5%도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딩 이런 말 한마디나 흐름에 따라서 이 단기 등락되는 급변동성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나스닥은 사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상태죠. 테슬라 올랐다는 얘기 말씀드렸고 비트코인은 9만 불, 10만 불 사이에서 일단 한 30% 익절하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9만 2천 불까지 올라 있더라고요. 자, 엔비디아 우리 반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AI의 빅뱅 가장 큰 종목인데 어제 했던 블랙홀 과열 서버의 과열 문제는
그 9월 달에 있었던 설계 문제랑 좀 다르다 말씀드렸어요. 어제 나왔던 부분은 약간 이제 옹호하는 부분인데 어제 주가는 한 1.3% 떨어지긴 했거든요. 한 140% 왔다 갔다 온 상태인데 이번 주 목요일 아침에 실적 나옵니다. 근데 블랙엘 GB200을 직접 만들고 있는 폭스콘이나 퀀타 같은 데는 전혀 문제 없다. 지금 잘 되고 있고 서브 업체인 델 같은 케이스도 이미 다 나와서 가고 있는 상태다. 그 GB200의 그 정상적인 흐름을 쉴드를 치고 이건 공매도가 공격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미국의 흐름은 큰 흐름상 괜찮게 보지만 트럼프 변동성을 그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단타는 우리가 좀 지향을 하고 있죠. 그렇게 좀 보면서 AI 빅뱅 전체를 오히려 규제 완화하는 게 낫다. 자율주행이나 딴 거보다는 우리나라 그 지금 단지한 자기들 인기 아니라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나 AI 큰 흐름, 빅테크에 대한 흐름을 좀 보면서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도 살짝 기대를 하면서 미국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관세를 때린다 하더라도 미리 선반영이나 준비를 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2017년에 좋았던 장, 2018년에 관세 때렸던 2년간의 행적을 트럼프 이게 지금 갑자기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보시면 돼요. 자, 비미국도 조금 약세긴 한데 달러와 금리 기준 잡고 대만 같은 케이스는 오늘 1.5%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도 괜찮다 하니까 1% 넘게 대만은 올라가 있고요. 일본도 엔화 약세지만 강보합 정도. 자, 그리고 지금 유럽이나 다른 나라 경제가 힘든데 비미국의 동맹을 트럼프가 조금 괄시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적으로 유럽과 호주가 중국과 잘 붙어요. 또 중국은 또 이제 트럼프 때문에 약간 뒤로 물러나 있는 그 미국의 동맹군들에게 손을 잡고 내밀고 있잖아요. 그런 정상회담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외교는 이념보다 자국이 우선이다. 자, 이것도 어떻게 알아놔야 되죠. 자, 우리나라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침까지는 괜찮는데 아침에도 반도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 알테오젠의 물량이 확 나오다 보니까 그 8월 5일 날 왜 그 블랙몬데이 이후에 8월 6일 날 반대매가 천몇백 나오고 좀 바빴잖아요. 그때도 20%씩 빠지고 그랬는데 알테오젠 때문에 제가 좀 바빴어요. 도대체 물량을 왜 때리냐, 어디서 나오냐 계속 봤는데, 자, 결론은 좀 자세하게 파트 2에서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사실 제가 물량을 45만 원대 한번 좀 보고는 있었어요. 근데 워낙 크게 나왔고 ADC 그 독점 그 판매 계약이 생겼지 않습니까? 다이치상교 그때 물량이 확 들어왔기 때문에 요 정도는 괜찮았어. 어제 말했던 41만 원대. 근데 한 번 더 빼버렸잖아요. 오늘 8%씩 빠졌어요. 마지막에 얼마나 끝날지 모르겠는데 이 큰 추세선 60일선 정도에서 받치고 끝날 것 같은 흐름이고, 문제는 나온 것들 중에 빅물량이 있어요. 빅물량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보다, 자, 예전이 지금 2016년 말도 되게 안 좋았고 작년 같은 케이스는 지수가 급등했잖아요. 이거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지수가 보면 코스닥 기준으로 코스피도 마찬가지긴 한데 7월부터 빠졌잖아요. 엄청 두드렸지 않습니까?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7월 달에 한 850포인트였어요. 그죠? 한 850포인트인데 여기서부터 한 200포인트 빠졌다고요. 지수가 15% 떨어지면 종목들은 30% 40% 아작납니다. 웬만하면 다 그러는데 우리는 8월달 9월달 10월달이 이 알테오젠 효자로 아무 문제 없이 계속 키워갔던 거죠. 근데 물론 문제는 없는데 지금 투심이 지금 그때 했던 그 금투세 해제됐다 하더라도 확확 살아나고 있잖아요. 자, 미국도 하고 바닥 찍었다 하지만 투심 약하고 수급 약하다 보니까 이 물량에 대해서 교체 매물이 있습니다. 그 제가 봤을 때 우리 포트에서 10% 20% 들고 있더라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일부를 좀 때리려는 물량, 그 다음에 지금 팔아서 바닥은 맞은 것 같은데 많이 빠진 게 싸게 보여서 그쪽으로 나가는 교체 물량. 오늘은 제가 판단한 게 뭐냐, 대주주 회피 물량이 나왔어요. 지금 대주주 기준으로 했을 때 50억입니다. 작년 말에 바꿨잖아요. 50억이라서 우리는 1, 20억도 엄청 큰 돈이지만 제가 말했던 시장에 몇백억, 몇천억짜리 수급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물량들이 쾅쾅쾅 나와. 한 100억씩, 200억씩 막 때려요. 자, 그런 물량들이 대주제피 물량으로 이 큰데 비중에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일부 물량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늘의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빅바이오의 큰 매물 맞은 게 펩토론도 많이 맞았어요. 얘도 급등했지만 상당히 큰 물량이어서 알테오젠과 펩토론 같은 걸로 대주제피 물량이 좀 크게 좀 맞은 상태다. 계속 나올 거냐? 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추세에서 저는 없는 분한테 38만 원대는 알테오젠 사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 10% 정도 빠졌으면 참 좋았을 거를
우리가 3월부터 올라오면서 이렇게 크게 한번 20% 30%씩 빠진 적이 있잖아요. 이 패턴 때마다 우리는 또 받치고 빅수급 채식을 했는데 그 패턴이 단결 한번 더 났다. 이렇게 수급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뭐 크게 변동 없었어요. 어차피 지금 기준 AI 반도체 삼성전자 기준으로 올라갔지만 오늘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빅바이오에 정말 잘 되고 크게 잘 버텼던 애들이 약한 수급이나 투심으로 매물을 좀 맞았다. 거기서 제가 큰 매물 맞다 보니까 저도 좀 알아봤는데 여전히 큰 주세가 변했다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빅바이오들이 주도주고 몇 개월 동안 정말 좋았는데 비중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일부 익절, 대주 회피 물량이 맞았다는 걸 감안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한 타이밍 쉬어도 됩니다. 예전처럼 그랬고, 근데 이거를 야 이때 팔고 이때 사지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진짜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약해서 수급이 좁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 흐름상 좀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자, 알트오전 흐름을 제가 오늘 나름대로 조사했던 부분을 결론을 좀 지어드렸고, 자, 12월 26일 날 임시 주총이 있습니다. 어제 공시가 나왔는데 그때 한번 그때 뭐죠? DS죠. 예, DS가 이제 되게 유명한 그 운영사 상당히 큰 분인데 1,000억 정도 들어올라 하다가 그때 안 했어요. 제가 아는 후배도 한번 그 얘기를 해가지고 봤는데 일단은 지금 26일 날 한 번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원래는 이 CMO 같은 게 1차로 독일 머크가 하는 게 있어요. 그쪽에 조가 머크가 생산하고 있는데 2차 3차를 우리나라 뭐 셀트리온이나 딴 데 주려고 그래도 이 박순재 대표님이 되게 꼼꼼하잖아요. 예, 자기 기술 유출에 대한 위험도 있고 해서 자체로 공장을 지을게. 알테오젠에 우리 공장 지을 테니까 1,000억 정도 마련하자 해서 그 3자 유정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자 배정 유증이고 앞으로 커지기 위해서 하는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26일 날 하니까 도저로 보셔도 됩니다. 자, 오늘 수백억 대나 떨어졌던 일부 수급에 대한 얘기를 대주 제피 물량으로 파악했다는 얘기를 드렸고 2016년도도 그러긴 했어요. 그때도 11, 12월 달에 갑자기 대주주도 있었지만 그때 얘기했던 국민연금이 중소형주를 때리면서 한 번 더 코스닥을 밀어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말 힘들게 11월 말 12월 달을 겪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잘 버텨주시고 23년에는 잠깐 보여드릴까요? 작년에는 보면 참 괜찮았던 게 11월 달에 이따 보시면 공매도 전격 금지한 이후에 11월, 12월 달에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 12월 달에 이때 대주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하다 보니까 웬만한 거 다 같이 갔어요. 그때 우리 빅수급주 그때 매매했던 기억 나실 텐데 지금 뭐냐면 이런 지수가 올라와서 금투세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 좀 홀라감 좋은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먹었던 사람, 우리처럼 비중이 커진 사람들은 한번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빨리 반등 주는 모습이나 투시 회복이 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펩트론도 많이 빠졌죠. 어쨌든 우리는 12만 6천 원대 다 팔았다고 의견 드렸어요. 괜찮고 눌림목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외에 바이오도 많이 빠진 상태인데 파트 2에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그것들이 어디로 갔느냐? 뭐 팔아서 대주 F도 했지만 어제 말했던 키트로다 관련 루닛이 한번 더 올랐습니다. 재상보다 추가적으로 더 올랐고 거래가 많이 빨아갔어요. 이거 3분도 계실 거예요. 단타로 들어간 분이고 H1B는 이제 물량대이기 때문에 안 좋다 했는데 급락했기 때문에 변동성 만들고 있는 상태고 앞에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여러 가지 인선 중에서 마리아나를 되게 좋아하는 그 찬성하는 분이 행정부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우리 바이오로도 거래가 확 빨려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보면 이 바이오 중에서도 급단타하는 빅수급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갖고 있을 바에 팔고 사고 이런 급단타들이 보이다 보니까 수급들이 자꾸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 면이 좀 있었어요. 바이오에서는. 자, 오늘 AI 반도체는 어제 투심 때문에 많이 빠졌던 소부장들 오늘은 조금 진정이 된 상태죠. 근데 그런 단타 수급들이 계속 왔다 갔다 오는 상태고 대장 하이닉스 기준은 엔비디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렉 우려는 살짝 감소됐죠. TSMC만큼은 아니지만 하이닉스는 괜찮았고 삼전은 6만원 전후에 물량 계속 잡아두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터 얘기를 좀 드리려 했는데 왜 올라가는지 설명을 드리려 했는데 이건 다음에 드릴게요. 어쨌든 엔터는 바닥에서 5만원대부터 JYP 기준을 잘 잡고 계속 올라갑니다. 아마 JYP를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JYP를 지금 사면 바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던 것들 특히 빅바이오에서 빠져서 JYP 쪽으로 오늘 신규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수급들 보이거든요. 이런 쪽으로도 교체 매매가 있었다.
우리나라 자체적인 수급 교체였다. 이런 엔터는 괜찮아요. 혹시나 파셨더라 남은 것들 잘 가져가시고 JYP나 하이브가 제일 좋았습니다. 제일 좋으니 키워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네이버도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로도 신규가 많이 들어갔어요. 파란 사람들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저는 네이버가 19만 원, 20만 원대 물량에 부딪힌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AI는 메인이 아니에요. 실적이 좋아진다 해도 여전히 계속 그 쌓인 물량이 크다 보니까 어제 말씀드려 네이버 신규 사는 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자, 그 외에 트럼프 때문에 종목 장세가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뭐 자율주행 테마가 왔다 갔다 하고 왔다 또 빠졌죠. 우주항공이나 조선, 방산, 재건 캐프 좀 작긴 한데 저도 관심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로 바이오에서 물량들이 많이 건너갔습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자체적인 수급 얘기를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빠졌다 해서 바이오가 끝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 보지 마세요.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뭔가 변해야 되고 쇼크 테라피까지 필요하됐습니다. 자, 밸류 펀드 2천억 정도 투입해 줄게. 이런 우른에 사탕 주는 정책 말고 근본적인 쇼크 테라피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어제 민주당에서 자, 개별적으로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이런 저는 찬성합니다. 원래 있던 데는 뭐냐 대주주 위주로 했잖아요. 그래도 어차피 회사 사람이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총주주, 우리가 말하는 개미주주 포함한 총주주 이익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별도 문구로 새로 추가하는 거예요. 기존 걸 바꾸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건 충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저는 찬성해요. 자, 이전이 개인 예탁금은 50조에서 크게 안 오릅니다. 이게 수급이 약해서 그래요. 미국 거도 가고 여기서 돌고 하니까 지금 잘 버티는 애들이 오늘 물량을 좀 맞았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시용장고 보시면 바닥 찍었다 말씀드렸지만 계속 코스닥 반대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팔아서 메꾸고 팔아서 메꾸고 하는 그런 수익 영향도 있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환율은 조금 안정되고 있어요. 좋죠. 자, 그래서 바이오 얘기를 좀 많이 드렸고 오늘 물량이 커서 저도 좀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결론은 단기 추세가 꺼졌다기보다는 예전에 했던 것처럼 단기 조정 구간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가격과 그런 좀 자세한 얘기는 파트 2에 또 이어나갈게요.